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딸을 키우는 4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16년이 넘었고, 이쯤이면 결혼 생활도 할 만큼 한편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남편과 저는 연애 결혼으로 결혼에 성공해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낸 편이었어요. 물론 이제는 신혼 때처럼 불타오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여전히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싸우지 않고 지내는 편입니다. 딸아이도 아직은 사춘기가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찍 철이 들었는지 지금껏 제 속 크게 썩인 적 없는 착한 딸이고요. 그런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라면 아무래도 시댁 일일 겁니다. 그것도 제가 사형제 중 장남과 결혼한 맏며느리이기 때문이겠죠. 남편과 결혼을 할 때만 해도 남편이 장남이라는 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생들이 셋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다복한 집이다 생각하긴 했지만 아들만 넷인 집이라 그리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시동생들이 아니라 시누이였다면 말이 달랐을진 몰라도 시동생들과 트러블이 생길 것 같지도 않고 며느리가 저 하나일 리가 없으니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동서들이 생긴다면 제가 제일 큰 형님으로서 동서들을 잘 이끌고 화합하며 며느리들 간의 돈독한 유대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오산이었습니다. 가재는 개편이라고 하니 같은 며느리 입장이면 서로 잘 이해하며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런 동서들이 제게 척을 질 줄은 몰랐어요. 잘된 일인지 아닌진 몰라도 저희가 결혼하고 난 뒤 1년 터울로 시동생들이 결혼을 했고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결혼 시기에 임신들까지 겹쳐서 저희들은 결혼 경력도 자식들 나이도 비슷한 편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까워지기도 쉬웠겠지만 그만큼 서로 비교하고 멀어지기도 쉬운 것이었죠. 그걸 모르고 마냥 좋게만 생각했던 저는 동서들에게 배신을 당했고요. 웃긴 건 저 빼고 다른 동서들끼리는 무척 친하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자기들끼리만 잘 지내는 동서들을 보며 내가 큰형님이라 불편해서 그러나 생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이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알고 보니 동서들은 자기들끼리만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형님은 강북 출신이시죠? 친정 부모님이 교육열이 세진 않으셨나 봐요? 대단한 천재 아니고서야 강북에서 자식 교육 시키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저희들은 부모님이 욕심이 많으셔서 전부 파락군 출신이라 그래서 그런지 통하는 게 참 많네요. 동서들은 각자 서초동, 대치동, 방배동에서 자란 강남 파락군 출신들이었습니다. 결혼할 때야 제가 동서들 학벌 따질 것도 아니고 출신이 같은 걸 알 필요 없으니 생각도 못했었는데 나중에 듣고 보니 그런 공통점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셋은 처음부터 금방 친해졌어요. 자기들끼리 비슷한 점이 많다 싶은 건지 어릴 적 얘기를 하고 강남 얘기들을 하면서 공감하는 게 많은 듯 했죠. 4명의 며느리들 중에 유일한 강북 출신이었던 저는 그런 동서들의 틈바구니에 낄 수가 없었고요. 그렇게 저는 어쩌다 보니 외톨이가 됐고 동서들은 날이 갈수록 친해져들 가더라고요. 시댁에 와서도 자기들끼리만 떠들고 은근히 저를 소외시키는 걸 보며 섭섭하기도 했지만 어린 애들도 아니고 그런 걸로 질투해서 뭐하나 싶어 서운한 티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동서들이 저를 자꾸 무시하고 괄시하는 기분이 드는 겁니다. 형님은 수연이 계속 강북에서 키우실 거예요? 형님도 강남으로 오지 그러세요. 맞아요.
애들은 강남에서 키워야지. 강북에서 키우면 죽도 밥도 안 돼요. 강남 애들은 못해도 중간은 가거든요. 글쎄, 우리는 그렇게까지 걱정하진 않아서 할 마음 있으면 어디서든 알아서 잘하겠지. 결혼을 해서도 동서들은 친정 도움을 받아 강남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시댁은 평범한 집이라 자식 넷 키우면서 집을 해주실 만한 여력은 없으셨고 설령 돈이 있다고 하셔도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신다고 자식들에게 내어주실 분들이 아니셨어요. 제가 처음 시집 가자마자 자신들은 자식들 다 키워놓은 것만으로 부모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며 유산은 기대하지 말라고 딱 잘라 말씀하셨던 분들이셨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도 빚내서 전세살이를 했고 시동생들도 비슷한 사정이었습니다. 다만 동서들은 친정에 여유가 있어서 친정 도움을 받아 강남으로 이사를 가더라고요. 물론 그렇다고 강남 집값이 한두 푼이 아니니 전부 자가는 아니었지만 강남 전세살이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 저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부러운 일이었죠. 그때 저희한테는 그만한 여유도 없었기도 했고 저희 친정집도 그리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거든요. 동서들은 자기들은 강남 출신에 자식들도 강남에서 키운다는 프라이드가 대단한 듯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동서들은 강북 사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무시하고 아이는 강남에서 키워야 하는 거 아니냐고 훈수를 두고 자꾸 저를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지내더라고요. 심지어 시어머니도 강남에 친정을 둔 동서들을 어려워하시는지 저한테는 편하게 말씀하시면서도 동서들 앞에서는 말을 아끼시곤 하셨습니다. 동서들은 자식들 교육시킨다며 시동생 외벌이에 시간적 여유가 많은데도 어머니는 늘 맞벌이하는 저만 불러다가 일을 시키셨어요. 말로는 제가 맏며느리고 큰형님이니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셨지만 솔직히 저는 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저 혼자만 일을 해야 하나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시집 와서 10수년 동안 동서들은 시댁 제사 한번 거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형님, 저 이번 추석에 못 갈 것 같은데 죄송해서 어쩌죠? 저희 이번에 애들 데리고 동남아 다녀오기로 해서요. 추석에 애들 데리고 해외를 간다고? 예, 애들 여름방학이랑 붙여서 단기 어학연수라도 좀 다녀오려고요.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서 미룰 수가 없네요. 애들 교육은 다 때가 있는 거 아시죠? 다른 강남 엄마들은 미국을 간다는데 저흰 그런 여유는 없고 뭐 그래도 뭐라도 해줘야지 싶어서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에 못 들릴 것 같아요.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어머님 도와서 잘 좀 해주세요. 매번 부탁만 드려서 죄송해요, 형님. 매번 명절이며 제사 때마다 동서들은 자식을 앞세워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날에는 애들 학원 때문에 못 온다. 명절에는 연휴 기간 동안 아이들 어학연수 간다. 뭐 캠프 간다 하며 코빼기도 비추지 않더라고요. 강남에서 자식 키우는 게 그렇게 유세인 건지 자기 애들은 귀족처럼 키운다며 늘 공사다망한 동서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핑계냐며 동서들을 나무랐지만 정작 동서들을 혼내야 할 시어머니께서 관심이 없으시니 제 말이 통할 리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뻔한 핑계라는 걸 알면서도 동서들을 매번 이해해주고 포용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다 못 온다고 할 수가 있어요. 매번 모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명절에 한 번씩 보는 건데요. 이건 어머님이 한마디 하셔야죠. 아유 냅둬라. 다들 사정이 있다는데 어쩌겠니? 그럼 바쁜 애들을 괜히 혼내냐? 진짜 바쁜 게 아니라 다 핑계인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는 뭐 안 바빠서 여기 와서 일하고 있나요? 저도 한두 번은 이해해 주겠지만 매번 이러는 건 정말 너무하잖아요.
아니 그냥 하던 대로 우리 둘이서 하면 되는 걸 왜 갑자기 난리니? 애들 와봐야 걔들은 살림도 잘 못하고 별 도움도 안 돼. 뭐 얼굴이야 시간 날 때 보면 되는 거지. 지들도 다 사정이 있다는데 너무 그러지 마라. 어머님이 그렇게 동서들 편만 드시면 제가 뭐가 돼요? 어머님은 제 사정은 안 봐주시잖아요. 저도 힘들고 어려워요, 어머님. 내가 언제 네 사정을 안 봐줬냐? 그래서 내가 너랑 네 동서들 차별이라도 한다는 거냐? 너 말을 참 이상하게 한다. 솔직히 차별하시는 거 맞잖아요. 저도 어머님 말대로 제가 맏며느리니까, 제가 제일 큰 형님이니까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게 맞다 생각했는데요. 이건 너무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넷이에요. 며느리도 넷이고요. 근데 명절이고 집안일이고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전부 저 혼자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남편과 결혼하고 맏며느리가 되면서 저한테는 늘 희생이 따랐습니다. 네가 첫째니까, 제일 먼저 들어온 며느리니까. 겨우 1, 2년 차이인 며느리 경력도 경력인지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만 의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 출신 동서들은 불편한지 잔심부름 한번 시키신 일이 없으셨죠. 그러니 4명이 해야 할 일을 저 혼자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도 남편이랑 서로 맞벌이하며 아등바등 사는 제가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동서들은 당연히 미안해해야 하고 어머님도 제게 고마워하셔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 혼자 그런 고생을 하면서도 저는 인정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 지금 내 앞에서 불평하는 거냐? 내가 너 좀 시켰다고 싫은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지 그랬니? 그러게 누가 남의 집 장남이랑 결혼을 하라 그랬어? 옛날부터 이런 일은 맏며느리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도 불평불만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너는 내가 너를 맞이라고 의지하는 것 가지고도 불만인 거니?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일하기 싫으면 오지 말아라. 며느리 없이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너도 네 동서들처럼 오지 마. 저마저 없으면 혼자 고생하실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더 그럴 순 없었어요. 제가 바보 같아서 그런진 몰라도 결국 저는 시어머니를 도울 수밖에 없었고 동서들을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참다 보면 결국 호구가 되는 모양입니다. 저는 제가 참고 참으면 모두에게 좋은 일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서들은 제가 바보라서 참는 줄 아는 건지 조금만 방심하면 선을 넘으려고 들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저를 무시하는 걸로 모자라서 저희 딸까지 무시했을까요? 강남 8학군 출신 동서들에게는 강북에서 나고 자란 제 딸이 문제아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동서들은 저희 딸이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과대 해석을 하곤 했었어요. 형님, 근데 수연이는 학교 생활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애가 어른 앞에서 말도 잘 못하고 왜 그렇게 소심해요? 왜? 우리 수연이가 인사를 안 하기라도 했어? 아까 나와서 인사하는 거 봤는데? 인사는 했죠. 인사도 안 하면 그건 진짜 문제지. 근데 인사만 하고 쏙 들어갔어요. 걔는 여자애가 뭐가 그리 애교가 없는지 먼저 말 거는 법이 없어요. 그건 지훈이도 마찬가지던데? 아니지. 지훈이 걔는 나한테 인사도 안 하더라. 내가 먼저 말 거니까 그제서야 인사하던데? 그것도 핸드폰 쳐다보면서. 아니, 우리 아들은 남자애잖아요. 남자랑 여자가 같나? 다른 건 또 뭐야? 동서, 아들 키우는 엄마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아들 키우는 엄마라 그런 게 아니라 수연이가 좀 걱정돼서 그러는 거죠. 솔직히 저희들 중에 애들 강북에서 키우는 건 형님 하나잖아요. 뭐 저희 때도 그랬지만 요즘엔 학군이며 학벌이며 더 중요한 세상인데
수연이 저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에요. 강북엔 학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수연이 강북에서도 걱정 없이 잘 크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하지 말고 동서들 자식 걱정이나 해. 어른 앞에서 핸드폰 하는 건 무슨 버르장머리야? 저희 애가 숫기가 없어서 인사만 하고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10살짜리 애가 인사만 하고 안부는 안 물었다고 저희 애가 어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정작 그러는 자기 아들은 큰엄마 보고서도 인사할 생각 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말이죠. 걱정하려면 자기 자식 걱정이나 하지 왜 남의 애를 건드리는지 정말 기분이 상했습니다. 근데 동서들은 강북 사는 게 문제라는 것처럼 매번 저희 딸만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정작 저희 부부는 저희 딸같이 착하고 순한 애가 어딨겠냐며 늘 고마웠는데 말입니다. 형님, 수연이 성적은 좀 나와요? 강북에서 학교 다니면 전교 1등 정도는 해야 대학 가는 거 아닌가? 수연이 학교에서 몇 등 정도예요? 수연이 아직 초등학생인데 등수가 뭐가 중요해? 지금은 그냥 건강하게 놀고 예의 바른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는 애 성적 안 궁금해해. 혹시라도 아이한테 스트레스 줄까봐. 어머, 무슨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있어요. 애들 공부는 어릴 적부터 준비해야 하는 건데. 강남 엄마들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고 논술 시키는 거 몰라요? 이래서 강북은 안 된다니까. 엄마들이 아니라니까 애까지 망치지. 동서, 말 가려서 해? 내가 우리 애 강북에서 키운다고 애가 망쳐져? 세상 사람들이 전부 강남에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럼 강남 출신 아니면 다 문제 있다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내가 매번 참고 있는데 동서들도 적당히 좀 해. 그럼 형님이 말해보세요.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 애들이 전부 스카이 갑니까? 전부 의사 되고 변호사 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은 상위 1%잖아요. 그리고 그 1%가 강남 8학군 애들이고. 지금 뭣도 모르면서 강남 엄마들 무시하시는 모양인데 그건 형님이 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형님 그러다 애 인생 망치고 후회하실 거예요? 됐어 동서, 그냥 냅둬. 우리가 백날 얘기해봐야 형님이 뭐 이해나 하시겠어? 형님부터가 강남 출신이 아니신걸. 그런 걸 보면 형님이 잘하시는 걸 수도 있지. 그래 형님. 애들이 건강한 게 최고지 성적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성적이니 학군이니 그런 것도 따질 만한 형편이 되어야 따지는 거죠. 저희야 뭐 엄마들부터 강남 출신에 친정에 도움받을 여유도 되고 애한테 올인할 만하니까 하는 거지만 형님은 그럴 형편이 아니시잖아요. 노력도 할 만한 애들이나 하는 거지. 괜히 안 되는 애들한테 기대 걸어봐야 애도 부모도 힘들죠. 하긴 그렇겠다. 그래요. 어차피 상위 1% 안 될 거면 아예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그럼 형님은 수연이 사교육 시키지 말고 그 돈 모아서 나중에 미천이나 마련해 주세요. 괜히 되지도 않을 공부시킬 바에야 그 돈 가지고 돈이나 버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맞아. 뭐 기술이나 배우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아, 요즘 보면 마이스터고인가 뭔가 괜찮은 상고들 많다면서요? 그런데 한번 알아보세요. 저희는 외고, 과학고 준비하느라 너무 바빠서. 아무래도 이런 정보 공유는 역시 저희들끼리만 해야겠네요. 이러니 저희가 형님이랑 친해질 수가 있겠어요? 허, 참나. 말은 똑바로 해, 동서들. 동서들이랑 친해지지 못하겠는 건 나도 마찬가지거든? 지금 남의 자식을 두고 걱정을 하는 거야? 악담을 하는 거야? 멀쩡히 잘 크고 있는 애 두고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말을 하지 마. 내가 언제 동서들더러 내 자식 걱정해달라 그랬어? 그런 걱정할 거면 용돈이나 한번 주고 말해보던가. 평생 용돈은커녕 애 생일도 모르는 동서들이 내 딸한테 무슨 막말이야? 우리 서로 자식 교육은 알아서 하자.
나도 동서들 자식 걱정 안 할 테니까 남의 딸 일에 입대지 마. 그리고 이런 걱정할 시간에 일손이나 도울 생각해. 제가 아무리 좋은 며느리, 좋은 형님이 되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별 소용 없더라고요. 제가 수녀님도 아닌데 어떻게 매번 참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동서들과 한바탕 하고 나니 저만 또 나쁜 사람이 됐지만 할 말을 해서 제 속은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저도 굳이 동서들과 가깝게 지내려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도 혼자 며느리 노릇하기 힘들다고 할 말은 하고 살기로 했고 그 대신 제 딸과 제 남편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결국엔 제 인생에도 볕들 날이 오고 말더라고요. 평생 전세살이 할 줄 알았던 제가 무려 강남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점점 오르는 집값에 이러다 내 집은 못 살 줄 알았는데 결혼한 지 10여 년 만에 드디어 새 집 마련을 하게 됐네요. 그것도 동서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강남으로 말이에요. 새 집으로 이사 가던 날 남편과 저는 서로를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시부모에게 냉대당하고 도움 하나 못 받고 우리 힘으로 이런 결실을 맺었다는 게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 와중에도 저희가 집 샀다고 하면 장남이 부모 걱정 먼저 안 한다 잔소리 들을 게 싫어서 시댁엔 알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서들에게는 말을 했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동서들한테는 강남에 집을 사서 이사 온 걸 꼭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유치하다 생각하실진 몰라도 그동안 제가 동서들한테 당한 게 워낙 많아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은 강남에서 자랐다며 매번 강북 출신인 저를 무시하곤 했었는데 그런 제가 강남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면 동서들이 얼마나 놀랄까 눈에 훤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들은 친정 도움으로 살지만 저희는 오로지 제 힘으로 들어왔으니까요. 늘 무시당하고 말도 못하던 제가 보란듯이 성공한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새 동서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기로 했어요. 어서 들어와. 오늘아 힘들진 않았지? 힘들 일이 뭐가 있나요? 저희들 다 여기 근처 사는데. 다 같은 강남인데 멀어봐야 몇십 분 거리나 된다고요. 하긴 그러네. 동서들도 다 근처 사니까. 그럼 우리 앞으로 다 같이 자주 볼 수 있겠다. 그치? 근데 정말로 어떻게 된 일이에요, 형님? 형님이 여기로 이사를 오시다니. 저희 셋 다 좀 놀랐어요. 그것도 이 아파트, 비싼 아파트에다가 매물도 없기로 유명한 집인데. 무슨 수로 여길 들어오셨어요? 무슨 수라니. 한국에서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어. 전세예요? 아니면 월세? 에이, 월세는 말이 안 되지. 여기 월세가 1,000만 원은 더 할 텐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벌어봐야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월세는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잘 벌어도 월세 사는 건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뭐 세금 걱정해야 하는 연예인도 아니고. 나도 남의 집살이 하는 건 영 불편해서 말이야. 당연히 자가야. 그러니까 집들이 한 거지. 내가 설마 남의 집 살면서 집들이 하겠다고 동서들 불렀겠어? 아, 그럼 아주버님이 대박 나셨나 보다. 안 그래도 아주버님 얼마 전에 이직하시면서 이사로 승진하셨다고 우리 남편이 그러던데? 어머, 아주버님 이사 되셨어요? 그래서 이사까지 하셨구나. 어쩐지. 우린 갑자기 형님이 강남 진출하셨다고 얼마나 놀랐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진짜 호강하시네요. 형님은 남편 잘 만난 거 평생 감사하셔야 해요. 아주버님 아니었음 강남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게. 형님 주제 아주버님 아니었으면 강남 사실 수는 없지. 형님은 아주버님한테 평생 잘하셔야겠어요. 내가 우리 남편 덕에 강남 사는 거라고? 왜 내 덕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동서들?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지. 그럼 이 집을 형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왜? 내가 샀을 수도 있지.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형님, 저희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강남 집값이 얼만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요? 형님 다니는 그 회사 구멍가게잖아요. 그런데 다니는 사람이 평생 벌어서 이 집을 산다고요? 나머지는 다 대출받는다 그래도 어렵지. 맞아요. 강남 사정이야 파락군 출신인 저희들이 제일 잘 알죠.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대출 다 못 갚으셨다 그러는데 형님 진짜 꿈도 야무지시네. 아무튼 누구 덕이면 뭐 어떻겠어요. 형님이 강남 산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요. 어쨌든 강남 입성하신 거 축하드려요. 그럼 수연이도 이제 파락군이네요. 근데 수연이 실력에 강남에서 버틸 수 있을까? 수연이 괜히 강남 애들한테 비교당하고 스트레스만 받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게. 빚을 내서라도 진작 강남으로 이사 오시지. 이 동네 애들은 어릴 적부터 여기서 적응해서 다른 애들이랑은 달라요. 근데 수연이는 강북 출신이라 강남 애들 등살에 밀려서 성적 떨어지고 학교 적응도 못할 텐데 괜찮겠어요? 우리는 강남에서 성적 안 나온다고 해서 스트레스 줄 생각도 없고 딸 교육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동서들은 걱정 꺼줄래? 남의 집 집들이에 온 주제에 남 걱정은 뭐하러 그렇게 하는지 동서들은 다들 걱정을 가장한 무시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자기들은 원래 강남 출신이니 내가 이제 와서 강남에 들어왔다고 한들 자기들이랑은 다르다는 걸 계속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겠죠. 그게 얼마나 얄밉고 괘씸한지 저는 동서들을 괜히 불렀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 혼자 동서 셋을 상대하며 기분이 상하던 중 회사에 있던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동서들을 불러 집들이 한다는 소식에 남편도 일부러 일찍 집으로 온 듯했죠. 아이고, 우리 재수 씨들 다 와 계셨네요. 이거 집주인이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바쁘신 거 저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저희야 아주버님께 인사나 드리고 가면 되죠. 형님이 워낙 잘해주셔서요. 맞아요. 집들이 준비야 형님이 다 하시면 되시는 거지. 뭐 아주버님께서 신경 쓰실 필요 있겠어요? 바깥일 하는 사람들은 원래 바쁘잖아요. 그나저나 아주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노후 준비하신다고 재산 꽉 쥐고 한 푼도 안 도와주셨을 텐데 이렇게 강남까지 이사를 오시고 말이에요. 저희야 뭐 친정 덕에 산다고 하지만 형님네는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저희 집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재산이 있어봐야 형제만 줄줄이 내시라 부모님 도움 받을 생각은 진작에 접었었죠. 그래서 이번 생에 내 집 마련은 글렀구나 싶었는데 뭐 아니 이렇게 내 집 마련하고 그것도 강남으로 이사를 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기 집값이 얼마인지 아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나가서 로또에 당첨돼도 못 살 집이라니까요. 여기가 그렇게 비싸요? 형님, 매매라고 하시더니 정말이었나 봐요? 동서들은 내 말 아직도 안 믿고 있었나 보네. 그럼 내가 전세 살면서 집들이를 한다고 했겠어? 어머, 아주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체 무슨 수로 이런 집을 사셨어요? 아주버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신다 그래도 월급쟁이 사정이야 다 비슷할 텐데. 에이, 월급 받아선 절대로 집 못 사죠. 전세금 갚는 게 겨우일 텐데. 이거야 뭐 다 제가 제 마누라 잘 만난 덕입니다. 하여간에 저는 저 사람 덕분에 이런 집에서도 살아보고 이사님 소리도 듣고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최 사장님, 제가 평생 남편으로 부하 직원으로 성심성의껏 모시고 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최 사장.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장이라니?
저희 남편이 원래 표현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도 강남으로 이사를 오니 그렇게 좋은 건지 그날따라 참 말이 많더라고요. 동서들이 괜히 저 핀잔 주겠다고 반어법으로 비꼬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지만 눈치 없는 남편은 그 소리가 지 마누라 무시하는 소리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제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 덕에 강남 사는 거라며 나를 깔보던 동서들 앞에서 제 덕에 강남에 집을 살 수 있었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어대는데 그러다 남편이 제게 사장 소리를 하며 성심성의껏 모시겠다는 소리를 했던 거죠. 뭐 남편은 나름대로 애교랍시고 얘기를 했던 건데 앞뒤 사정을 모르는 동서들은 그 얘기를 듣고 어리둥절해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장이라뇨? 어머, 최 사장이 형님 별명이신가 봐요? 집에서 두 분이 그렇게 부르세요? 이사님, 사장님? 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그런 건가 봐요? 아주버님 참 재치 있으시다. 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이시니까 사장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요즘엔 부부들끼리 그런 별명도 짓고 그러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런 센스가 없어서 정말 사장님이시니 사장님이라 한 건데. 아주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이 사장님이시라니. 아주버님 이직하셨다고 하시더니 형님이랑 뭐 동업이라도 하시는 거예요? 형님 뭐 치킨집이라도 차리셨어요? 남편이 제가 사장이라며 치켜 올리는데도 동서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제게 치킨집이라도 차린 거냐며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얘기를 해봐야 저런 식으로 비꼬고 무시할 게 뻔해서 말하지 않았던 건데 남편이 대놓고 말을 하는데도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동서들을 보니 괜히 속이 쓰리더라고요.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 동서들에게 십수년 당해오며 이제 적당히 무시할 줄도 알았다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로 배려심 있는 대인배는 되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동서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동서들, 말 참 서운하게 한다. 그동안 동서들이 나를 무시해온 건 알지만 적당히들 좀 해야지. 동서들 눈에는 내가 겨우 치킨집 차리고서 사장 소리 듣기 바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뭐, 물론 치킨집 사장님도 사장님이시지만 우리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치킨집 사장에서 이 집을 샀겠냐고. 그것도 가맹점 사장이면 모를까. 아니 근데 당신은 여태 재수 씨들한테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야? 오늘 집들이 하면서 다 얘기해주는 줄 알았더니 아무래도 재수 씨들이 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동서들이 뭘 너무 모르는 것 같네. 아니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시던가요. 형님이 사장님이시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아주버님이랑 둘이서 그렇게만 얘기하면 저희가 뭘 알겠어요?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정말. 사람 놀리는 건 동서들이지. 그러는 동서들은 내가 내 얘기하기에 틈이나 줬어? 남의 집 집들이에 초대받아 와서는 집주인 무시를 하지 않나. 동서들 방금 전까지 나더러 남편 잘 만난 덕에 주제 넘치는 집에서 산다면 비웃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내 얘기를 어떻게 하나? 그래서 뭐 지금은 궁금해? 내 얘기 좀 해줘 볼까? 아마 지금쯤이면 여러분들도 궁금하시겠죠? 제가 무슨 수로 강남에 집을 사고 남편에게 사장님 소리를 듣고 있는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려면 저의 처녀 시절 직장 생활부터 얘기해야 하겠네요.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했던 저는 몇 년간 직장을 옮겨 다니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대리 연차쯤 되어 한 작은 식품회사의 경영관리팀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이 좋아 경영관리였지 그 회사는 무척 작은 회사였던 탓에 저는 입사하자마자 회계 일부터 마케팅, 홍보까지 잡다한 일을 다 도맡아 해야 했어요. 그전 회사보다 대우가 좋다고 하여 입사를 했지만 전 회사보다 규모가 작고 직원도 몇 되지 않는 작은 회사였죠.
그래도 회사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사장님 내외는 인품이 좋은 분들이셨고 늘 열심히 직원들을 아끼며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이셨어요. 작은 회사라 이런저런 문제가 벌어지고 거래처 잘못으로 임금 지불에 문제가 생기는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사장님께서는 개인 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직원들 월급을 챙겨주곤 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직원들은 사장님께 충성할 수밖에 없었고 저도 열악한 그 회사를 차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결혼할 적에도 예쁘게 잘 살라며 통 크게 축의금을 해주셨으니 어쩌면 저한테는 회사 사장님 그 이상의 은인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사장님 내외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계속 회사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영세하고 열악한 회사 환경이었지만 저는 회사를 사랑했고 회사와 같이 발전해 나가고 싶었죠. 그렇게 다른 직원들이 타 회사에 스카웃을 당하고 이직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묵묵히 그 회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0년 넘게 그 회사에 남아있던 직원은 저 하나가 되더라고요. 저는 애사심을 인정받아 이사까지 승진했고 그리고 그 사이 사장님께서도 지긋한 연세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회장님 소리를 들으실 연차가 되셨지만 사장님은 회사를 떠나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식이라도 있었다면 진작에 물려주고 노후를 보내셨을 텐데 두 분께는 아쉽게도 자녀분이 계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게나 인품 좋고 덕망 있는 분들에게 자식 하나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전문 경영인을 두자니 그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자식처럼 일군 회사를 함부로 남에게 건네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 사장님 건강이 나빠지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를 따로 불러 얘기하셨죠. 최 이사, 자네가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도 벌써 얼마나 지났지? 제가 결혼하기 몇 년 전에 입사를 했었고 저희 딸이 곧 중학생이 되니까 이제 벌써 20년이 다 돼가네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흘렀나? 하하, 그러게 참 이 세월이 빠르네. 자네가 처음 입사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젠 이사가 됐네. 제 분에 넘치는 직함이에요. 사장님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신 탓이죠. 겸손한 소리 하지 마. 내가 자네에게 고마운 게 얼마나 많은데. 최 이사 자네 아니었으면 난 진작 회사 접었을 거야. 그동안 우리 회사 이끌어줘서 참 고마워. 왜 자꾸 약한 소리 하세요, 사장님. 앞으로도 10년, 20년 더 오래오래 회사를 이끌어 가셔야죠. 아니야. 그러기엔 내가 너무 나이 들고 병들었어. 내가 자식 대신 피땀 흘려 일군 회사지만 나도 이젠 내려놓을 때가 됐지. 자식도 이 정도 키웠으면 내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내가 이 회사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으니 나도 이제 정리를 할 때가 됐지. 그래서 말인데 최 이사, 혹시 자네가 괜찮다면 자네가 우리 회사를 이어가는 건 어떻겠어? 이 노인네 마지막 욕심이 차마 모르는 놈에게 자식 같은 회사를 내어줄 수가 없어서 말이야. 너무나 놀랍게도 사장님께서는 제가 그 회사를 이어받길 바라셨습니다. 그 회사에서 누구보다 오랫동안 일하며 열과성을 다했던 제가 사장님 내외를 이어 회사를 계속 운영하길 바라셨던 거죠.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기에 너무나 놀랐지만 저는 고민 끝에 그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저의 청춘이 담긴 회사가 사라지게 두기에는 저도 아쉬움이 컸으니까요. 그렇다고 직장 생활만 하던 제가 갑자기 사장이 되려니 겁도 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제일 큰 기회라 생각하고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말도 안 되는 저렴한 조건으로 인수를 제안하셨지만 그럼에도 저는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해야 했어요.
공장 택지와 회사 사옥을 양도받는 것만으로도 큰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남편이 반대를 했었더라면 그 일도 물거품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회사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옆에서 지켜봐왔던 남편은 제가 회사를 무사히 인수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열심히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게 남편의 응원과 도움 덕에 저는 회사를 인수받을 수 있었고 새로운 사장으로서 회사 운영에 열심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애착이 많기도 했지만 직원과 사장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전 재산을 털어넣어 사장 직함까지 달고 나니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탓에 인수 초기에는 거의 잠도 자지 못하고 일만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행 일에도 소홀할 수밖에 없었는데 솔직히 저는 십수년간 제가 희생해온 게 있었으니 시부모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0번 잘해도 한 번 못하는 건 용납이 되지 않으시는지 시어머니는 제가 며느리 노릇을 안 한다며 무척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 집에 며느리가 저 말고도 셋이나 더 있는데도 말이죠. 어머님, 요즘 제가 너무 바빠서 그래요. 제가 직접 못 가는 대신 제사 비용도 전부 제가 부담하고 수고비도 보낼 테니까 이번은 동서들이랑 하세요. 너 지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 아니, 어떻게 맏며느리가 집안 제사를 안 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 너는 지금 우리 집 조상님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네 부모 제사라고 해도 네가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겠냐? 어머님, 그렇다고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동안 한 번이라도 제사 참여 안 했던 적 있나요? 저 시집 와서 여태까지 10수년 동안 동서들 대신 저 혼자 제사 준비했어요. 그게 당연한 거지. 너는 지금 당연한 일을 가지고 생색내려는 거냐? 그게 왜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자식은 넷인데 장남 혼자 다 책임져야 하고 맏며느리 혼자 며느리 도리 챙겨야 하나요? 어머님 동서들한테는 한 번도 싫은 소리하고 강요하신 적 없으시잖아요. 그건 네가 맏며느리니까 그렇지. 원래 장남이라는 자리가 그런 거야. 내 아들 장남인지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왜 이제 와서 불평이야, 불평이? 불평이 아니라 한 번 정도는 제 사정 좀 이해해 주시라는 거예요. 저도 바깥일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매번 저 혼자 희생해야 해요? 시부모님은 늘 그런 식이셨어요. 자식이 넷이라 키우는데 돈 다 들어갔다며 물려줄 재산도 없다고 하시면서 장남 도리는 꼭 그렇게 따지고 챙기시는 분이셨거든요. 뭐 옛날에야 부모가 재산을 장남에게 물려주니 장남이 제사와 집안 대소사를 다 챙기는 게 맞지만 요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설령 시부모님이 남겨주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에게 다 몰아주실 분들도 아니셨고요. 그럼 똑같이 자식 노릇 해야 맞는 일일 텐데도 어머님은 매번 그렇게 제게만 맏며느리 노릇을 강요하고 모든 것을 제 책임으로만 돌리셨습니다. 일이 바빠서 이해해달라고 하는데도 이해는커녕 혼만 내시니 저도 시부모님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라면 회사 사정이 적응되면 곧바로 회사를 인수한 사정 얘기를 전하고 축하 파티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뭐하나 싶어서 그냥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제사 못 챙기겠다는 것 가지고 천하의 죄인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전 재산 끌어다가 회사를 인수했다고 그러면 여자가 집안 말아먹는다고 얼마나 난리를 치실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 사정을 그동안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오직 남편만이 제 편이 돼줬고 저는 그런 남편과 제 딸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노력이 저를 배신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인수받은 후로 회사는 점점 더 성장해 나갔고 빠른 성장 속도에 일은 많았지만 그만큼 매출이 수직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직원들도 뽑게 됐고 젊은 인력들을 확충하며 짧은 시간 안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남편까지 제 일을 돕게 됐고 저는 남편의 경력을 인정하여 남편을 저희 회사 이사로 불러들이게 됐죠. 그리고 그 덕에 저희가 강남의 비싼 아파트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저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물론 부부 관계야 늘 좋았지만 제 덕에 이사를 달아본다며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어떤 남편들은 자기보다 잘 나가는 아내를 질투해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다던데 저희 남편은 그런 찌질한 남자는 아니라 참 다행이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식품 회사의 사장이 됐고 제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게 됐던 건데 그런 제 사연을 모르는 동서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동서들에게 땡땡 식품 사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는 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자, 동서들도 한 장씩 받아. 새로 나온 내 명함이야. 이게 뭐야? 땡땡 식품 사장? 사장 최미영. 최미영이면 형님 이름 아니에요? 어머, 정말? 형님 이름이 왜 여기 적혀 있어요? 땡땡 식품이면 형님 다니던 그 회사 이름 아니에요? 그 식품 공장? 그래, 맞아. 그 녹즙 만들고 효소 파는 그 회사. 아니, 근데 형님이 왜 사장이에요? 이게 정말이에요? 에이, 설마 이게 정말일 리가 있나? 형님이 어떻게 사장이겠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이 명함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직함 함부로 파면 안 될 텐데. 정말이에요, 형님? 동서셋은 자기들끼리 열심히 떠들어댔습니다. 왜 제 명함에 사장이라는 직함이 찍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급기야 제가 가짜 명함을 파서 허풍을 떨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평소 워낙 저를 무시하던 동서들이라 한 번에 믿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보여주는데도 믿지 못한다는 게 우스웠네요. 그럼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믿어줄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동서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못 믿겠으면 말자 싶은 그때 그 상황을 지켜보던 남편이 저 대신 나서더니 동서들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다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재수 씨들, 지금 이 사람이 명함까지 보여주는데 그 말을 못 믿어서 이러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저희들도 황당해서 그러죠. 얼마 전까지 구멍가게 직원하던 형님이 갑자기 사장이라뇨.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뭐 저희가 거짓말이라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얻는 게 뭐라고요? 재수 씨들이 그동안 저 사람 은근히 무시해온 건 알지만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거짓말쟁이로 만들어요? 그러는 재수 씨들은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을 무시해요, 무시하기를! 순하던 남편이 동서들에게 화를 내는 건 저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동생들이랑 다투기 싫다고 시부모님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동안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동서들이 나 좀 무시했다고 이렇게 화가 나나 싶더라고요. 아주버님,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저희가 뭘 어쨌다고요? 어쩌긴 뭘 어째요? 지금 이 사람 무시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나까지 끼어들면 형제들 싸움 되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던 건데 그래도 이건 아니죠? 그동안 이 사람이 재수 씨들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저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요? 됐어, 여보. 당신이 화낼 일 아니야. 난 이제 이런 무시 아무렇지도 않아. 이제 와서 동서들한테 인정받아봐야 뭐 하겠어. 정 기분 나쁘면 그냥 연 끊고 살면 되지. 그래도 사람들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남의 집 집들이 와서까지 사람을 무시하냐고. 형님, 그럼 정말로 형님이 사장님 되신 거예요? 물어서 뭐해? 그렇다고 하면 믿긴 할 거고? 명함까지 보고도 이런 소리 하는 동서들이
내가 다 말해준다고 해서 믿기야 하겠어? 그래, 맞아. 내가 이제 그 회사 사장이야. 내가 한 우물을 오래 판 덕분에 좋은 사장님께 회사를 인수받았거든. 그래서 이 집도 내가 벌어서 산 거야. 그제서야 동서들은 상황 판단이 조금은 되는지 제 말을 믿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180도 바뀐 제 사정에 몹시 당황해하는 듯 했죠. 형님이 정말 사장님이 되셨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근데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 동서들도 안 믿는 말을 내가 시댁에서 뭐해?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이야 우리 집에 별 관심도 없으시고 그런 얘기 해봐야 맏며느리 둘이 얘기나 하시겠지 싶어서 귀찮아서 말 안 했어. 그래도 동서들은 내 상황을 좀 알았으면 싶어서 말이야. 어때? 내 힘으로 강남 진출했으니까 이제 동서들한테 무시 안 당해도 되는 건가? 아이고 형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하세요. 저희가 언제 형님을 무시했다고요? 그래요 형님, 저희 형님 무시한 적 없었어요. 그냥 저희들이 형님이랑 친해질 틈이 없었던 거죠. 그래, 서로 시집와서 10년을 넘게 보고 살았는데 친해질 틈이 없었다니 참 신기하네. 친해질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이 없었던 거겠지만 어쨌든 나는 이제 동서들이랑 별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없네. 그럴 틈도 없을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저희랑 앞으로 안 보고 지내시겠다는 거예요? 형님, 섭섭해서 그러시면 화 푸세요. 저희가 이제 잘할게요. 이제 와서 왜 잘해? 왜? 이젠 나한테 잘 보여야 할 것 같아? 그래봐야 동서들한테 떨어질 거 없으니까 기대 접는 게 좋을 거야. 어차피 앞으로 서로 볼 일도 없을 텐데 오해하진 말고 들어. 동서들도 알겠지만 사장이라는 게 워낙 힘든 자리잖아? 내가 이제 사장이 되고 다른 직원들 먹여 살려야 하다 보니까 내가 워낙 바빠서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시댁 일이고 제사고 내가 신경을 잘 못 쓸 것 같네? 그러니까 앞으로는 동서들이 어머님 도와드려야 할 거야. 내가 지난 10여 년은 나 혼자 다 도맡아 했잖아. 내가 그만큼 동서들 편히 많이 봐준 것 같은데? 이젠 동서들도 자기들 몫을 해야지. 안 그래? 동서들은 사장이 된 저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겠다 싶어서 그러는지 뭐라도 콩고물을 얻어먹으려 그러는진 몰라도 제게 잘 보이려고 하더라고요. 여태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뭐 하자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저는 동서들에게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와서 니들이랑 친해질 생각 없고 그럴 여유도 없으니까 나한테 잘 보일 생각하지 말고 그동안 안 하던 며느리 노릇이나 잘 하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동서들은 할 말이 없는지 꿀먹은 벙어리 마냥 아무 소리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도 시댁의 발길을 딱 끊어버렸죠. 남편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제가 그동안 시댁에 얼마나 희생했는지 누구보다 남편이 잘 알고 있었고 자기도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희생하고 양보한 세월이 서글픈지 자신도 더 이상 무늬만 장남은 하기 싫다며 저를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천륜이라고 자기는 최소한의 자식 노릇은 해야겠지만 저는 더 이상 며느리돌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배려해 준 거죠. 당신은 이제 한 회사의 사장이고 우리 집 가장이잖아. 그런 사람이 며느리돌이까지 할 여유가 어딨겠어. 자식 노릇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마음 편히 당신 할 일만 해. 그렇게 말해준 남편 덕분에 저는 한결 마음이 가벼울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남편의 마음 씀씀이를 알아서 저도 남편을 생각해서 참고 버텼던 건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저도 참 고생이 많았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그간 그렇게 희생하고 고생했으니 할 만큼 했다고 할 말이 있는 거다 싶기도 했어요. 인정도 못 받고 고생만 하던 며느리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하면 시부모님도 나무라실 수만은 없으시겠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남편의 배려로 맏며느리에서 졸업을 하게 됐고 결혼 10수년 만에 제 이름 석자를 되찾게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이간의 맏며느리가 아니라 최미영, 제 이름 3글자로 열심히 살아가 보려 합니다. 그런 제 앞날에 여러분들이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앞으로도 저는 제 가족과 직원들을 위해 더욱더 정진하며 열심히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